네. 음, 아, 엄청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했거든요. 기본을 다지면 결과는 따라온다. 되게,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어떤 말일 수도 있는데, 되게 기본적인, 뭐 이게 좀 쉬운 건데, 그렇지만 이거를 선택한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나 자신을 더 되돌아보고 어떻게 더 다지기를 할까 이런 시점인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이 절대로 기본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 어느 순간에 이제 뉴스킨 리더들도요. 어느 순간에 굉장히 승승장구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기본을 딱 무시할 때가 오거든요. 그때 정체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아주 배인 이거는 습관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직도 데모하세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몸이 시키는 어떤 그 리듬을 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아주 기본을 소홀히 한 순간 무너지는 것을 무너지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또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핫하죠? 이거 안 보신 분 계세요? 신인 감독 김연경? 혹시 안 보신 분 계세요? 없죠? 저는 일요일 9시면 이거 기다려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을 계실지 몰라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신인 감독 김연경은 너무 잘 아시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로서 탑이잖아요. 세계적인 탑이잖아요. 터키에서도 1인자였었고, 원래 김연경 선수는 지금 키가 1m 90 넘지만, 막 진짜 저도 키가 여자치고는 작은 편은 아닌데, 저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어깨에서부터. 그러니까 엄청 날씬해요.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고. 근데 김연경 선수가 한국에서만 뛰었다 하면은, 한국에서만 있었다면은, 진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해외로 나갈 때 말이 엄청 많았습니다. 막 진짜 말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김연경 선수는 갔고 세계를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흥국생명에서 이제 뛰다가 이제 은퇴한 지가 한 6개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MBC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바로 신인 감독 김연경입니다. 배구, 저는 배구를 중학교 때 보고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 넣을 때 항상 이렇게 손 하나 딱 올려놓고 이렇게 했던 거. 제가 중학교 때 체육부장이었거든요. 운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체육부장에서 제가 막 그 선수들 막 꾸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이제 다 상대 반하고 붙는 반하고 시합했을 때 막 지지 않으려고 막 애썼던 거 기억이 나면서 그거 봤거든요. 근데 이 팀을 꾸릴 때 어떤 선수들이었냐면요. 아시죠? 굉장히 한때는 잘 나가던 선수들이었지만 이 배구 구단이라는 게 프로에서 이렇게 딱 이 선수를 영입해 주지 않으면 갈 곳이 없어요. 이부 리그가 있다든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거나 그냥 머물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만을 모았어요. 그중에서 열정 있는 이 선수들만 모아가지고 언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방출됐거나 퇴출됐거나 막 이런 선수들이었거든요. 이 선수들을 언더에서 원더로 하자. 이렇게 가지고 팀을 꾸렸습니다. 아, 혹시 사장님들, 이번에 제가 배구를 보면서 배구의 그 기본 자세, 기본 그 포지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굉장히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자, 배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서브잖아요, 처음에. 서브.
서브 넣는 것도 막 이렇게 각도가 어떻게 있고 어떻게 있고 초보자가 넣는 서브 또 일반인이 넣는 서브자 넣는 서브는 이게 왼손에 딱 놓고 이렇게 손으로 탁 하는 거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은 조금 높이 해가지고 탁 치는 거고 그다음에 안전 프로는 점프해가지고 공을 촥 날려가 점프해가지고 탁 치는 거더라고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프로 선수들 보면 잽싸게 점프해가지고 딱 그냥 상대에다가 공을 넣잖아요. 세거나 약하거나 네트에 맞거나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리시브가 되게 중요하죠. 상대에서 서브가 들어오면 받아줘야 되잖아요. 리시브가. 근데 그 상대에서 서브 넣을 때 이제 막 신호를 하죠. 제일 약한 선수에게 넣으라고. 그러면 리시브에서 이제 실패하면은 리시브에서 토스로 가는데 토스가 세타예요. 세타가 이제 그 정중앙에서 주로 키가 좀 작은 선수, 작은 선수들이 다음에 공격수에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세타의 이제 기본 자세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서 이마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 그 올려주는 기법도 엄청 많더라고요. 백, 그러니까 백 A로 할 거냐, 백 B로 할 거냐, D로 할 거냐, 또 연타 넣기 쉽게 할 거냐, 소공을 넣게 하게 할 거냐. 이 세터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크죠. 공격수가 그냥 브로킹 그냥 맞게 때릴 거냐, 아니면 사이로 넣어서 그냥 아웃시킬 거냐,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포지션들이 있는데, 이 포지션을 보면서 꼭 우리 사업 같더라고요. 우리 사업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 이 선수들 중에서 저는 이번에 김연경 감독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김연경 감독이 보통 선수들 나이하고 조금 더 위거든요. 선수들 보면은. 약간 위인데 그냥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 구단의 목표는 뭐냐면 제8구단, 지금 프로가 7구단까지 있나 보더라고요. 이 목표는 제8구단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7번의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 중에서 4번을 이겨야 돼요. 4번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퇴출되는 거예요. 이제 스톱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5번, 6번째 경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 여고 우승팀하고 해가지고 이겼죠. 그 다음에 기업은행 팀하고 해가지고 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본의 여고 우승팀하고 해가지고 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광주여대 그러니까 여고 그러니까 대학팀의 우승팀하고 붙어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면 2대2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시청에서 해서 3대2가 되고 이번에는 이제 프로팀 2개가 남아서 준우승팀하고 프로팀하고 어제 했던 팀이 이제 준우승팀이었죠. 그래서 감독이 보통 상대방 감독들이 굉장히 자신만만해 하죠. 왜냐면 이 팀이 이제 이 팀의 구성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김연경 선수 그 감독한테 너는 선수로서는 잘 뛰고 뛸 수 있었지만 감독하고는 다르지 않느냐가 굉장히 막 의기양양하다가 다 깨져요. 그리고 비교가 될 때는 뭐냐면 상대 팀의 감독들은 선수들이 막 지고 있을 때는 야, 너 그것밖에 못해? 야,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막 욱박질러요. 근데 김연경 감독은 어떤 거였냐면요. 이 선수들을 다 파악해요. 이 선수들의 장점과 단점을 다 파악해서 하나하나 코치해줘요. 빨리 앞에 가 있으라든지, 그 다음에 뭘로라든지, 몇 번의 선수에게 서브를 하라든지, 몇 번의 선수에게 공격을 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들이 잘 몰랐다가 어떻게 점점점 젖어들면서 성적이 점점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중에서, 제가 이제 어제는 이게, 이게 지금 그 표승주 선수라고 여러분 아시죠? 표승주 선수는 굉장히 국가대표도 어떤 되게 우수한 인재인데 어찌어찌 하다가 구단에서 이렇게 무슨 잡음이 있으면서 뽑아주질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팀으로 왔었고요. 인쿠시는 누구냐면 몽골에서 온 선수예요. 몽골. 몽골에서 배구 유학으로 온 거죠. 엄마도 배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얘가 처음에는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감독이 뭐라 하면은요, 그냥 일단 네!
네, 하고 또 대담원주예요. 그래서 별명이 랩굿이에요. 그리고 얘가 공격수이기도 하면서 서브를 굉장히 잘 넣거든요. 그래서 서브를 넣을 때 힘을 너무 많이 주면은 항상 이렇게 또 아웃돼 가니까 또 힘굿이기도 해요. 너무 귀여워. 한번 보고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구솔이라는 선수는 처음부터 써주질 않았어요, 감독이. 그냥 묻혀있는 선수예요. 근데 제가 구솔 선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지난주인가 구솔이 딱 이게 감독이 이게 영입을 멤버 체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 구솔 선수가 한 던진 말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말이었는데 자기 누가 뽑아주거나 안 뽑아주거나 주전으로 뛰거나 뛰지 않거나 할 때 엄청나게 연습을 했대요. 근데 그 연습이 무슨 연습인지 알아요? 서브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누워서 공을 가지고 막 올리는 거 진짜 묘기보다 더 묘기 같더라고요. 그것을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연습을 그 기본적 연습 엄청 하더래요. 그러니까 딱 감독이 아, 딱 준비가 다른 사람 그 체인지가 필요할 때 구설을 딱 넣는데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구설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자기를 주전을 안 뽑아줬고 그냥 시고만 있었다면 아마도 달랐을 거다 하더라고요. 보든 안 보든 자기 진짜 언젠가는 나를 주전으로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다라고 그 자기 그 다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송이는 누구냐면요. 1m 172예요. 아니 172cm. 그러면 배구 선수 옛날에 조혜경 선수가 나요. 조혜정 선수가 생각나도 우리 시절에 1m 70이면 배구 선수는 작죠. 대부분은 80은 넘어야지. 그러니까 항상 세터나 아니면은 그 공격수들이 여기가 항상 대상이에요. 그쪽으로 던지는 대상인데 이 한송이 선수가 그 키는 극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키는 극복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래서 세이브가 엄청나게 강해요, 서브가. 그리고 세터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표승준은 당연히 그 크로스로 그 이제 공격을 스파이크를 넣는 최고 1인자죠. 각자의 위치에서 선수들 이야기가 되게 다양하게 재밌게 펼쳐지는 그런 그 프로이기 때문에 꼭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업은 기본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회사 제품 보상, 이게 다 이해했잖아요. 그럼 내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끝까지 지속하는 것인데, 생각해보면 템코어에 다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세분화해서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면 되는 거지. 템코어에 다 있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에 하는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10분이에요, 10분. 뉴 비트. 10분이에요. 저 20분 하려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0분 하면요. 성산 일출봉.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땐 더 하고요. 성산 일출봉 가면 딱 10분 갔다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40분 러닝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땀이. 그 정도. 근데 우리가 너무 쉽잖아요. 나갈 필요도 없고, 운동할 수 있는 필요도 없고, 내가 시간이 없을 때 뉴비트 올라타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한동안 노니까. 한동안 노니까. 근데 다시 올라타니까 이렇게 쉬운 거. 그러니까 기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이 엄청 중요하죠. 꿈을 당연히 가져야죠. 당연히 꿈을 가져야죠. 근데 꿈보다 중요한 건 사실 목표가 더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꿈은 내가 상상하고 그런 것들 계속 꿈을 꿀 수 있죠. 그러나 그 목표는 어때요? 구체적인 계획이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꿈을 이렇게 막 꾸는 걸 상상을 하는 것이라면 목표는 내가 가고자 하는 정확한 내가 100m 달리기를 할 거야. 거기까지 목표를 갈 거야. 마라톤을 할 거야. 이거에 대한 계획이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너무 목표가 너무 높아. 너무 높잖아요? 그럼 중간에 포기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목표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할 거 다 했어.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막 만나려고 하는데 한 3년 이상
한 명도 못 만나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그 뒤로 막 모든 변화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근데 변화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또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막 플랜 B를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 거를 부업을 하느니 플랜 B를 운영하면서 나의 그 공백을 좀 뭔가 내 활동 반경을 그 넓혀 가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본질은. 그래서 우리가 26년도는 목표를 어떻게 이뤄내는 도약회로 보낼까? 우리 함께 으쌰으쌰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혹시 석세스 로드맵 그 저기 알고 계시죠? 그렇죠. 26년도에 우리가 그 회사에서 내놓는 석세스 로드맵 어떤 건지 한번 짚어볼게요. 26년에 석세스 로드맵에 여기 위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 내년에는 요코하마 그 라이브가 있죠. 글로벌 라이브라고 그러죠. 이제 동양 쪽 이쪽에 글로벌 라이브인데 이때 이거를 그냥 내 돈으로 갈 게 아니라 50만 원을 어, 그 라이브 리워드 받으면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게 뭔지 아시죠? 자, 지금부터는 한 명의 한 명의 비하를 만들어 봅시다. 일단 출발해. 신규 한 명의 비하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스타클럽이거든요. 스타클럽은 2026년에서 1월부터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달성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제 조건이 있죠. 신규 비알이면서 크리에이터가 되는 그 조건이 있는데 4월 3주차까지 리스타트 포함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했다가 다시 출발을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이 4월까지 비알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월, 6월 달 2000집을 달성하면서 500DCS가 2000집을 달성하고 마감을 하시면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는데 나의 조건 당연히 500에 3000집인 거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되게 이어져요. 계속 그 다음 연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타클럽이 뭐야? 질문하지 마십시오. 스타클럽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하는 것과는 이 목표가 전혀 달라져 버려.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신규를 한 명을 꼭 이상 하겠다. 이 목표를 두면 이제 신규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리스타트를 했던 분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집중을 하면 나야 뭐가 느냐면 지위가 늘어요. 우리가 지비가 됐는데 사업을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지비가 그만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탄탄한 지비가 형성이 되는 시기거든요. 이때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럼 석세스트립은 이제 이게 이제 나가스타 BR의 자격을 갖춘 얼만 자격 조건을 달성하는 거, 이게 이제 인정하는 거고, 스타 클럽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석세스 트립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요. 어, 첫 번째는 스타 BR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최초 도전자가 볼륨 조건이 삭제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요. 옛날에 루비가 하면은 루비 첫째 도전을 해. 그럼 루비에 이게 이제 비연속 이제 비연속이죠. 비연속 4개월 동안 하면은 볼륨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가는 사람들이. 제가 기억하기는 매달 한 10,000집 이상을 해야 됐었고 뭐 한 5만 정도의 그 볼륨 그 오비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없앴어요. 왜냐하면 동반 성장을 위한 변화예요. 회사는 변합니다. 회사는 회사도 그때그때 좋은 쪽으로 굉장히 이게 변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30년 뉴스킨 사업을 했는데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회사가 항상 똑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회사도 어쩔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라서 좀 내 생각처럼 느려.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나 뭔가에 막 일희일비하지 않는 회사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되게 보수적이지만 그걸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달성 도전 기준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스타, 스타 리더로 갈 수 있는 이 조건을 아시죠?
새 어카운트에 스타 BR을 창출하면 되는 거예요. 5.2 이거는 새로운 도전할 때 굉장히 또 도전해 볼 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기준은 루비 이상, 루비를 기준으로 두면 되십니다. 앞으로는 명칭도 이제 옛날 그대로 명칭이 바뀝니다. 이 가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골드, 레피즈, 이게 막 입에 그냥, 이게 뭐랄까, 막, 응? 그게 익숙해가지고 자꾸 그게 나왔었는데, 이게 다시 되돌아온대요. 블루다이아몬드 쉽잖아요. 다이아, 에메랄드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명칭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회사도 바뀌어요. 음. 석세스 트립을 갈 수 있는 A입니다. 자기가 본인이 어떤 A인지를 가만히 들여보시면, 이제 어떻게 내가 포즈를 취할까 답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었어요. 음, 가장 최근에 내가 다이아로 트립을 달성을 하고 다녀왔어요. 그러면, 다이아로 다녀왔다면, 2025년에는 강등이 좀 됐어. 아니, 강등이라도 약간 핀이 조정이 있었다고 합시다. 핀이 조정이 있어서, 그냥 뭐야, 루비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기 쉬운 거를 선택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내가 최고의 핀이 25년 루비였다면은 26년에는 어떻게 유지하면 되냐면요. 루비로 6개월 동안 연속해서 유지를 하거나, 그 다음에 에메랄드로 4개월 동안 승급을 해서 비연속으로 달성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달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핀만 바꿔서 내가 핀 포지션이 어떤 거였냐면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내용은 또 이제 어카운팅 매니저하고 상의해가지고 어, 이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첫 번째로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저기가 없어요. 어, 이제 그 볼륨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수상자 기준으로는 이런 볼륨의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볼륨의 조건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확인하셔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음, 혹시 조동아 시인 아세요? 그분의 시 중에서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가 있어요. 혹시 어느 분이 읽어 주실까요? 혹시 어느 분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변철훈 사장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딱 이게 알겠습니다. 마음을 딱 잡고. 나나 변철훈 꽃 사장님, 예, 피어. 예. 네, 됐네? 네, 네. 나나 꽃 피어. 도동아. 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네, 감사합니다. 어, 나 하나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그렇지만 이제 모든 꽃 하나하나가 피인다면은 그게 이제 풀밭이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온통 산이 물들게 된다면은 그 산도 마찬가지로 활활 타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음, 그 요즘에 굉장히 많이 그 이제 고객을 만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옛날에는 막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내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막 저를 막 압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번엔 요즘에는 제가 어떻게 방법을 좀 바꿨냐면, 어, 우리가 아주 헤리티지 제품 있잖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헤리티지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무엇이냐 봤을 때 씻고 뿌리고 바르고 닦고 씻고 뿌리고 바르고 닦고 요 네 가지를 굉장히 첫 번째로 집중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씻는 게 뭐죠? 사연도 씻는 게 뭐죠? 바디바죠? 뿌리고 미스트죠? 그냥 바르고 이는서야. 그 다음에 닦고 치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객들에게 아 이분은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180도를 넣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갖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뭐가 매개체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낸 게 바로 네 가지였어요. 아니 근데 이게 은근히 먹히네요. 은근히 그게 이제 정기 구매로 하면은 6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들어가게 돼. 가볍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와서 뭐라 하냐면요. 이네서 너무 좋아요. 엄마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치약을 썼는데 그냥 안방에 넣었더니 거실, 거실에다 하나 넣고 싶어요. 물론 올 때마다 이제 굉장히 생각을 하죠. 그분이 만날 때마다 아, 오늘은 치약이 어떤 거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게 디테일하게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하죠. 근데 은근히 이런 게 맥혀요. 그리고 기존에 썼다가 중단된 사람이 굉장히 또 내가 소통을 안 하다 보면, 어, 이게 중단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통하는 거, 그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소통을 하다 보면, 뜬금없이 소통하면은 이게 되게 뜬금없이 될 수가 있는데, 프로모션이라든지 뭔가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펩타이드 있잖아요. 펩타이드 프루트라는 거. 그걸 다 사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그거를 연결 그 매체로서 이렇게 카톡으로 소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 저 잘 있냐? 뭐 어쩌냐? 이러면서 가볍게 인사가 나누게 되고 또 새로운 거 또 다 새로운 소식 있으면 꼭 먼저 알려줄게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소통을 하다 보면 거기에 소수가 항상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한번 아주 기본적인 그 제품을 먼저 이렇게 가볍게 한번 이렇게 권유해 보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시면 되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모이니까 멤버 매출이 되게 또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멤버 매출은 멤버의 매출이 우리가 거의 2,500은 달성하자 했고, 그 다음에 레퍼링을 만 하자. 그리고 온 집이 3만을 하면은 그게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만 딱 세팅을 해놓으면 내가 계속 죽을 때까지 500 이상 나와. 그게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이러지 말고 내가 잡을 수 있는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거기 설정을 하다 보면 거기 위에 다시 설정하게 되거든요. 그 목표를 때로는 수정도 하게 돼요. 그래서 26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스타 BR, 자, 신규 BR 하나 창출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요코하마 갈 때 50만 원 리오드를 받고 요코하마를 다 갈 수 있도록 해보고요. 그리고 석세스 스트릿도 이제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 건가? 그러면 내가 이제 루비 미만이야. 그럼 루비를 달성하면 되겠죠.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에메랄드로 갔다 왔어. 그 다음에는 다이아에 가야 되는데 할만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할 만한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회사에서 주신 것 같아요. 26년에는 도약이에요. 우리가 하나하나가 나 하나 꼽히고 그 하나 꼽힌 것이 너도 꼽히고 나도 꼽히고 그 풀밭이 꽃밭이 되도록 그리고 내 하나 물들고 너도 물들고 나도 물들면 팔팔 타오르는 그 산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운동도 다시 시작했고 루틴을 다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생기는 걸 느꼈어요. 사장님들도 올해 11월이지만 마음을 한번 다시 잡아 드시고 그 다음에 12월은 또 이렇게 탁 다지면서
26년에는 의동 출발해서 잘 마무리를 예, 잘 성과를 내고 27년에는 우리가 또 굉장히 좋은 성과를 함께 같이 더불어서 좋은 곳도 가고 또 성취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관계, 우리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그 관계에서도 기본적인 게 있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뭐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자들 간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말수를 좀 줄이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의 건강과 또한 성공을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모든 것은 내가 변할 때 이랑 것도 함께 변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리더 메시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